안녕하세요. 유스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조선시대 19대 왕 숙종 시절로 올라가 보도록 할 건데요. 숙종 제위기간은 1674년부터 1720년까지였는데 정확히 이 이야기가 이 중 언제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숙종 제위기간 중에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말을 타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소금 파는 젊은 소금 장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소금을 팔기 위해 다른 마을로 이동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길을 잘못 들어 산중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금 장수는 어떻게 해서라도 인가를 찾기 위해 말을 끌며 길을 서둘렀는데요. 어느 정도 가고 나니 산중턱의 숲속 한가운데 조그마한 초가집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왠지 스산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이 어두컴컴한 밤을 산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에 조심히 문을 두드리는데요. 웬 어여쁜 아가씨가 나와 문을 열어주더랍니다. 소금장수는 하룻밤 쉬어갈 곳을 간곡히 청하였고 아가씨는 흔쾌히 승낙해 주었다고 해요. 소금장수는 앞뜰에 서 있는 나무에 말을 메어놓고 소금 가마니는 집 기둥 옆에 놓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와 처녀에게 하룻밤 묵는 대가로 소금을 한 푸대 담아주고는 염치 없지만 배가 고파 그런데 유기할 것이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아가씨가 말하길 여기선 밥을 짓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은 나의 제삿날이니까 나를 따라오면 요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라면서 소금 장수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다고 합니다. 방금 나의 제삿날이라고 했어요.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본인의 제삿날이라 한 이야기를 자신이 잘못 들었으려니 하고 아가씨가 가는 대로 따라갔고 한참을 걸어 어느 큰 집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아가씨의 안내에 따라 한 방에 들어섰는데 이 방 안에는 비싼 죄물과 더불어 갖가지 진수성찬이 차려 있었고 아가씨는 마음껏 잡수시면 된다는 말을 했어요. 허기가 너무 졌던 소금 장수는 둘러볼 것도 없이 음식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밥을 먹고 있는데 아가씨가 이 소금 장수에게 희미한 미소를 지은 채 술을 따라주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배가 부르시면 청하건대 아까 저를 처음 보았던 그곳의 땅을 파주세요. 라는 말을 남긴 후 아가씨가 소금 장수를 두고 방을 나가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는데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웬 남자 한 명이 보였다고 합니다. 소금 장수가 그 남자를 쳐다보자 전 저 사람이 너무 무서워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아가씨는 이 집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아가씨가 이 집을 아예 나가는 순간 무언가 번쩍하는 느낌이 들며 순간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분명 좀 전까지는 안 보이던 사람들이 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이 소금 장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남의 집에 들어와 상에 차려진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있었던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황당하기로는 이 집주인들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이 집 딸의 제삿날인데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대뜸 방에 들어오더니 딸의 제사상에 앉아 차려진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있었으니까요. 화가 잔뜩 난 집주인은 소금 장수에게 대체 너는 누구인데 남의 귀한 딸 초상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냐며 호통을 칩니다. 소금 장수는 얼떨떨한 마음에 정신이 없기도 했지만 일단 사과를 하고 초가집에서 아가씨를 만나 여기까지 오게 된 일을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 집안 사람들 역시 믿지 않았죠. 그러자 소금 장수는 그러면 나를 따라오면 되지 않느냐고 큰소리쳤고 집안 사람들은 소금 장수를 따라갑니다. 소금 장수는 처음 아가씨를 만났던 초가집이 있던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집은 없고 웬 큰 나무 하나만 서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 자신이 초가집에 도착해서 말을 나무에 메어 놓았고 소금 가마니를 집 기둥 옆에 두었는데 말은 나무에 메어져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바위 위에 소금 가마니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온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초가집도 없고 말과 귀한 소금을 아무데나 두고 오는 이런 사람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나 싶었겠죠. 순간 소금 장수는 아가씨가 자기에게 해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배가 부르시면 저를 처음 보았던 이곳의 땅을 파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소금 장수는 이곳의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소금 장수의 행동을 가만 보던 주인이 하인들에게 같이 땅을 파보라 시켰고 여러 명이 땅을 파자 그곳에서 여성의 시신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도 썩지 않은 채로 말이죠. 그런데 이 시신을 보자 가족들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바로 3년 전 몸종과 함께 마시를 나갔다가 실종되어 버린 이 집의 셋째 딸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함께 마실 나간 몸종 역시 실종되어 딸을 찾을 방법이 없었는데 그런 딸이 자신들의 집과 머지않은 이곳에 고스란히 묻혀 있었던 것이죠. 소금 장수는 아가씨의 손짓이 생각났고 이 아가씨의 아버지에게 조금 전 아가씨가 사람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무서워 이곳에 있을 수 없다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실종된 딸의 시신을 찾아준 소금장수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게 된 집주인이 소금장수의 말을 따라 그가 가리킨 사람을 잡아 치도곤을 내립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그림이 치도곤을 내리는 그 그림인데 곤장의 한 가지로 보시면 돼요. 이 곤장을 치는 몽둥이 중 하나가 이 치도곤이라고 합니다. 아가씨가 가리켰던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집 첫째 사위였다고 합니다. 사위는 완강히 부인하다가 결국 매를 못 이기고 실토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 집 셋째 딸은 생김새가 매우 어여쁘기로 마을에서도 소문이 났는데 이 첫째 사위가 어여쁜 막내 처제에게 음심을 품은 거죠. 막내 처제의 몸종을 매수해 같이 마시를 나와 자신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게 했는데요. 자신이 있는 곳까지 온 이 처제를 덮치려 했으나 처제가 완강히 반항하자 홧김에 처제를 죽이고 나무 밑에 시신을 파묻은 것입니다. 자신이 매수한 이 몸종은 돈을 주고 한양으로 보내는 척하다가 역시 죽였다고 합니다. 이후 한양으로 떠나 살며 처가에 한 번도 발을 들이지 않았다가 그 일이 있은 후 3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셋째 딸을 찾기 위해 그리도 애쓰던 장인이 결국 딸이 죽은 것으로 여기고 제사를 치르겠다고 하자 안심하고 제사에 참석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소금장수가 처음 보았던 이 초가집은 첫째 형부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 집의 셋째 딸이 묻혀 있었던 자리였던 거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 셋째 딸이 귀신이 되어 이 소금장수를 통해 자신이 묻혀있던 곳과 자신을 죽인 범인을 밝히고자 했다는 것인데요. 모든 것이 밝혀지고 나서 집주인은 사위를 가나에 고발했고 소금장수에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한마지기를 내어주며 굉장히 슬픈 얼굴로 자네가 내 딸과 한 방에 있었고 술 대접도 받았으니 내 사이로구먼 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떠돌아다니며 소금을 팔던 이 소금장수는 집주인이 준 땅에 농사를 지으며 이 마을에 정착했고 매년 딸의 제삿날에는 꼭 참석해서 그날만큼은 사위 노릇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출처불명의 인귀설화로 내려오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인귀설화라는 게 설명이 길지만 정말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그냥 뭐 지금처럼 귀신과 관련된 떠도는 괴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습종 제위 시절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괴담으로 내려온 일이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소금장수와 처녀귀신 이야기였는데요. 자, 이전에 했던 이야기와는 사뭇 결말이 다르죠. 이전 이야기는 가난한 양반 심씨가 귀신 부탁을 섣불리 들어주었다가 봉변을 당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소금장수는 귀신의 부탁을 들어주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한마지기를 받았고 그렇게 고단한 생활을 청산하고 한 군데 정착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둘의 차이점은 뭐였을까요? 같은 부탁이지만 소금장수는 처녀 귀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부탁을 들어줬고 귀신의 원한을 풀어주며 성불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하지만 이 양반심 씨는 그냥 귀신이 배고프니 밥 달라, 나 어디 가야 되는데 돈 달라 등의 귀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부탁만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귀신의 욕구를 계속 채워주니까 귀신이 들러붙을 수 있게끔 오히려 도와줘버리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럼 귀신이 자꾸 부탁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럴 땐 전문가에게 부탁하세요. 자, 오늘 준비한 조선시대 떠도는 괴담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